안녕하세요, K입니다. 음식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병을 불러오는 일, 병을 물리치는 일 모두 음식에 달려있다. 정말 맞죠? 노화, 치매, 당뇨, 심근경색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100세 시대를 즐기는 힘은 제대로 된 식사에서 나온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비만, 당뇨로 후회하기 전에 알아야 할 음식의 진실. 오늘의 주제는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그에 대한 책으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2. 실천편.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질문하네요. 오늘 안전한 식사를 하셨나요? 3대 사망 원인 질환, 암,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하는 법, 근거 없는 소문과 잘못된 상식을 깨면 내 몸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이나 더 길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수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서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정보 공급원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 정보 중 옥석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일부 잘못된 의학 정보들이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책에는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 습관이 비만, 노화와 만성질환의 주범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눈부신 의학의 발전 덕분에 20년, 30년 전에는 사실이었던 의학적인 권고나 정보가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이론,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눈부신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전문가들의 부족한 공부와 개인 사정, 둘째,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 논리, 셋째, 소비자 자신의 고정관념과 착각,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서 세상에는 잘못된 정보, 이론, 편견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정말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과 또 신뢰할 수 있는 출처, 또 개인의 선택과 책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다 상반된 의견들을 내잖아요. 저자는 의사, 영양사, 헬스 트레이너 등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해야 할 사람들이 TV나 잡지, 인터넷에서 식사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들은 자신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그 올바르다고 하는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래요. 또 과거에는 이런 이론이 주였지만 이제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이론은 바뀌어가고 있죠. 저자는 현재 당뇨병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전문 내과 의사는 심장외과 의사만큼 폼이 나진 않는데 하지만 저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세상에 발표된 최신 의학 논문을 모조리 꼼꼼하게 읽고 이렇게 얻은 지식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환자 치료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사이언스, 란셋 등의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했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미국 유학 중 최종 당화 산물 AGE라고 하는데 이 노화 촉진 물질 연구에 몰두했고 불가능했던 혈중 AGE 측정에 성공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실렸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세상에 난무하는 정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식품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때 생화학 지식이 도움이 되는데 생화학은 체내에 있는 다양한 물질의 합성, 분해, 대사 메커니즘을 거북이 등껍질 같은 화학 구조식으로 풀어내는 학문이다.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는 사실도 생화학을 알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섭취하면 살이 찐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건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류의 DNA에 따른 자연스러운 식사다.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흡수 메커니즘은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선조는 250만 년 동안 10만 세대 이상이 수렵과 채집을 통해 살았고 그 후 농경을 익혔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농경사회 이후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식생활을 기본으로 한다.
그뿐 아니라 공업을 통해 만든 부자연스러운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한다. 나는 이러한 식습관이 다양한 병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물론 신석기 시대와 완전히 동일한 식사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적어도 농경을 통해 얻은 탄수화물이나 산업혁명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식품을 줄일 필요는 있다. 이것은 임상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이 증명해 주었다. 탄수화물과 부자연스러운 식품을 줄이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음식에서 오고 음식으로 물리친다. 건강 유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혈당치를 마구 높이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식사를 통해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1955년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재활 중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인기 있던 현역 대통령의 중대사에 미국 전역은 떠들썩했는데 아이젠하워는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를 즐겨 마셨다고 알려졌대요. 그러면서 평생 오랜 기간에 걸쳐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한 결과 혈관의 노화를 촉진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당시에는 잘못된 정보가 나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병이 생긴 원인은 지방에 있다고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기에 당질과 지질 중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문가 사이에도 견해가 갈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파에 속한 장 마이어라는 영양학자는 다양한 재료와 아이젠하워의 사례를 연결지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는 데 성공했대요. 우리의 영웅인 아이젠하워 대통령마저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해 쓰러졌다. 그러니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은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겼고 당질에 대한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을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비만대국, 심근경색 대국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에 와서야 미국에서는 당질이야말로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당질 섭취는 인식의 전환만으로 쉽게 줄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이 당질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당질은 혈당치를 좌우한다. 혈당치는 우리의 기분,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이 기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쾌감을 얻는 반면 크게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정말 맞죠? 그러고는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당질을 갈망하는 상태에 빠진다. 아마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상태를 반복해서 겪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국민은 습관적으로 당질을 섭취한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곳곳에서 당질 섭취를 배운다. 이제 멈출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거죠. 우리가 당질을 끊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류가 도망치지 못하는 중독 프로그램에 프로그래밍화돼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혈당치가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쾌해진다. 이렇게 보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혈당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쾌감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당질을 섭취하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고조된다. 이때 최대로 고조되는 포인트를 지복점이라고 한다. bliss point. 하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 몸은 너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격하게 내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죠. 혈당이 음식에 의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혈당치가 70을 내려가면 졸음, 나른함, 피로감, 두통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뇌는 또 혈당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해야지 라고 받아들여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 혈당치가 급상승하도록 스스로를 유도한다. 우리가 스스로 당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유도하잖아요. 그거죠. 이것이야말로 식품기업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을 산다. 이런 상황.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라는 건데요. 정말 맞죠? 게다가 당질 중독 상태에 빠지면 뇌의 만복 중추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한다. 즉 포만감이 없어져 끊임없이 먹게 된다.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단짠 맵 단짠 맵 이렇게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렙틴은 날씬해지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렙틴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먹어서 살이 찌도록 하는 신호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게을러지고 운동을 해도 날씬해지기 어렵다. 당질을 계속 먹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식으로 이어지고 폭식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운동 부족으로 비만 상태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와, 어쩌다 우리 인간이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이런 중독 사이클에.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쉽게 당질에 중독되는 걸까? 심각한 건 이런 당질의 중독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인식하고 깨지 못하면 평생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쉽게 당질에 중독되는 이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메커니즘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얌전히 잠만 잘 때도 에너지는 소비된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은 당질이지만 농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쌀이나 밀가루 등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당질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당질을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기 쉽게 구성되었다. 식품 기업은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 결국 우리는 자꾸만 먹고 싶게 하는 당질 중독에 빠지면서 비만이나 당뇨병을 비롯해 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생활습관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현대인의 비만은 지방이 아니라 당질 과다 섭취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같은 걸 가지고 몸에 좋다고 하는 논문, 몸에 나쁘다고 하는 논문 둘 다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휘둘려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연구 내용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표면적인 결론만 받아들이는 대신 자세히 읽고 해석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거듭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읽는 능력,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렵과 채집을 통한 전통식을 먹는 사람들, 원주민, 이런 전통식을 먹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제각각인 부분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완벽에 가까운 건강한 몸과 고른 치아를 가지고 있었대요.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충치가 없었고 고르지 못한 치열이나 부정교합도 거의 없었대요. 한편 문명이 유입되거나 이주를 통해 백인의 근대적 식생활로 식단을 바꾼 사람들에게서는 공통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거죠. 치열도 고르지 않고 충치도 많고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고 비만, 다양한 질환,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품을 먹어야 할까? 저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의 DNA에 잘 맞는 식품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을 구성하는 몸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한 선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패스트푸드는 물론 다량의 백미나 빵, 면류, 과자, 청량음료 등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도록 구성된 몸이 아니다. 결국 농경기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식품 기업이 진화의 신과 같은 존재로 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질 중독에 빠져 입맛이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현재 정상적이지 않은 입맛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당질 중독, 그 프로그램 상태에 그런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비만과 각종 질환, 다양한 질병, 이것 또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병자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일단 당질 제한, 이것부터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식습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당질 제한은 가장 건강하면서도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당질은 줄이지 않으면 금세 과다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아침, 점심, 저녁 거의 탄수화물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섭취하게 되는 탄수화물 양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디저트까지, 간식까지, 그리고 주워 먹는 것까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금세 과다 섭취하게 된다. 그것이 당질의 또 하나의 특성. 정말 맞네요. 진짜 당질은 지뢰 밭이네요. 그래서 병은 음식에서 오고 음식으로 물리친다. 혈당치를 조절하는 식사. 그게 가장 중요한 진짜 건강법이라는 거고요.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과다한 체지방을 줄이려면 혈당치가 마구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도록 당분, 당질, 이것부터 줄이는 자신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고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어떤 식사가 잘못돼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이고요. 저자가 말한 대로 오늘 안전한 식사를 하셨나요? 그 음식의 종류, 조합, 양, 속도, 마지막 식사 시간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교육화되어 가고 올바른 식사, 제대로 된 식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꼭 노력해 가야 되겠습니다. 음식,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병을 불러오는 일, 병을 물리치는 일, 모두 음식에 달려있다. 이제 앞으로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한 정답은 없어도 잘못된 것은 왜 잘못됐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내게 맞는 옳은 것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오해하고 있다. 인간의 몸에 꼭 맞는 3대 영양소별 식사법, 이 부분이 나와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속 영양사가 없다. 네, 없죠. 그래서 영양소의 균형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를 잘 적용하는 식사법. 탄수화물에는 당질 외에도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약간 들어있는데 밥이나 빵, 면, 떡, 과자 등의 탄수화물은 거의 당질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당질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탄수화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당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3대 영양소에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다. 단백질은 근육, 뼈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지방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어느 한쪽에 빠지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질 부족으로 건강을 유지하지 못할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산에서 조난당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 한해서만 일어난다. 오히려 당질은 과다하게 섭취하는 반면 지방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매 식사를 볼 때 당질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대신에 지방, 좋은 지방이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이라는 거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 각각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균형 잡힌 식사 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죠. 탄수화물은 약 50%, 단백질은 약 30%, 지방은 약 20%. 근데 저자는 이런 비율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만 쓰이고 남으면 바로 지방으로 바뀌고 반면에 지방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이 비율보다 더 줄여야 되고 지방은 이 비율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몸에 맞게 탄수화물은 조금씩 줄여가고 지방은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또 단백질은 사육 환경을 고려한 양질의 단백질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단백질을 너무 많이 늘려도 신장에 고강도의 노동을 주게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적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기준 탄수화물 360g, 단백질 50g, 지방은 65g 이런 정도의 식단으로 볼 때도 탄수화물의 양이 많다는 거죠. 이상적으로는 탄수화물을 120g으로 줄이고 근데 더 날씬해지고 싶다면 60g까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데요. 근데 우리가 새끼의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 또 무심코 먹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탄수화물의 총량은 60%, 70%, 80%, 90% 금세 늘어나서 과잉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금세 당질 과잉 상태에 빠지고 만다. 한편 지방은 몸의 여러 부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다. 부족해지면 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니 더 많이 먹어도 괜찮다. 물론 품질에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나쁜 지방, 산화된 지방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해야 하죠. 그래서 탄수화물 약 60%, 단백질 약 30%, 지방은 약 20%. 우리가 알던 이 비율에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1. 탄수화물을 줄인다. 2. 단백질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자. 3. 지방은 더 섭취해도 괜찮다. 그래서 단번에 줄인다기보다 조금씩 줄여가고 늘릴 것은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자신의 건강 상태, 체지방 상태, 직업, 활동량 등을 고려하면서 자신에 맞게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컨디션이나 식욕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우리가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음식은 침과 함께 섞인 상태에서 위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는 식후 500ml 정도 분비되는 위액으로 인해 소화되는데요. 근데 3대 영양소에 따라서 소화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2-3시간, 단백질은 4-5시간, 지방은 7-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나면 금세 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또 배가 고프고 자꾸만 입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간식 먹고 그렇게 점점 과잉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단, 짠, 맵 이런 패턴의 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음식에 중독되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패턴의 음식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만복의 상태가 아니게 되고 가짜 식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가짜 식욕에 계속해서 휘둘리게 되는 거죠. 또 당질에는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가 있는데 쌀, 빵, 파스타, 감자 등은 다당류고 설탕은 이당류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나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 중 경기 전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가 먹어둔 만큼의 에너지는 경기 도중 다 사용되고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식후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는다는 거죠. 이때 혈당치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남은 포도당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슐린은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간이나 근육의 세포에 주입하고, 근데 그래도 남은 포도당은 이번에는 중성지방으로 형태를 바꿔서 지방세포에 주입하는데, 근데 이 과정을 또 반복한다. 그러면 살이 찌게 된다는 거고, 이 과정을 또 반복한다. 그러면 점점 더 살이 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만 한다. 당질 섭취를 줄이면 간이나 근육세포에 비축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래도 부족할 때는 지방세포에 주입된 중성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에너지로 태워진다. 그래야 겨우 살이 빠진다. 참고로 에너지로는 지방이 먼저 쓰이고 단백질은 마지막에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탄수화물을 먼저 줄이는 것, 당질을 제한하는 것, 그것이 식습관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지갑의 돈, 은행의 돈, 지갑과 은행 이론, 그 부분으로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지방식 칼로리 제한, 지중해식으로 칼로리 제한, 또 저탄수화물식, 이 세 가지 다이어트의 효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의 그래프를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칼로리 제한 없이 저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이 감량 효과가 가장 높았고, 지방을 줄인 저칼로리식을 섭취한 그룹이 눈에 띄게 성적이 나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방법이었잖아요. 저지방, 저칼로리. 그래서 나중에 엄청 배고파서 폭식하게 되고 뇌의 만족도도 떨어져서 음식을 더 갈망하는 상태에 빠지고, 또 열량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우리 몸은 절약 모드로 바뀌니까요. 와, 우리는 진짜 이렇게 했었어요. 이 연구는 한 시설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신뢰성이 높아 증거 레벨 1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식이 감량 효과가 가장 높았고 저지방 저칼로리식 다이어트는 눈에 띄게 성적이 나빴다는 거. 근데 다이어트를 경험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그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어느 정도 빠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게 되는 정체기를 만나게 되죠. 1, 2주 동안 순조롭게 체중이 빠졌는데 갑자기 멈추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죠. 그렇게 1, 2주 정도가 흐르고 나서 다시 1, 2주 동안 살이 다시 빠지고 그러다가 또다시 정체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몸이, 바로 항상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몸이 대사를 높이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면서 기초대사를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당질을 제한하면 살이 또 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표준 체중으로 돌아가고 유지어트를 하면서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한 운동도 병행한다면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유지하거나 좀 더 늘려가면서 더 건강한 몸, 더 날씬한 몸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한 5대 영양소의 기본적인 작용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 직접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현대인은 당질을 과다 섭취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먹는 분량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밥, 빵, 면류, 떡, 과자, 단 음료 섭취를 줄이면 된다고 말하고요. 반대로 지방은 지금 먹는 분량보다 좀 더 늘려야 한다는 거고, 단백질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또 부족하지 않게 적절하게 섭취하면 된다고 하고요. 거기에 5대 영양소인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몸의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3대 영양소, 이 다량 영양소가 충분해도 이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불면, 변비, 정신불안과 같은 다양한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타민이 곧 과일이라고 못 박아 생각해서는 안 된대요. 과일을 통해서만 비타민을 섭취하면 당질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 비타민은 고기나 생선,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다. 다만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은 열을 가하면 감소해버리니 신선한 생채소를 먹도록 하자. 미네랄은 무기질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표적으로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아연, 철 등이 있다. 어패류, 해조류, 녹색잎 채소류 등을 섭취하면 이상적인 수치에 가까운 분량을 채울 수 있다. 즉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도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반찬 종류를 늘려야 한다. 또 여기에 너무 단짠단짠의 양념 이런 것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균형 잡힌 식사의 비율, 탄수화물 약 50%, 단백질 약 30%, 지방 약 20%, 이 비율을 자신이 지금 체지방을 빼야 되고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면 이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이보다 더 줄여가고
단백질 30%는 이 정도로 유지하고 지방은 좋은 지방의 종류로 해서 이보다 더 늘려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활동량, 연령 등을 고려하면서 자신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절해 가시면서 몸의 컨디션이나 체지방이 줄어드는 상태, 인바디, 눈바디, 옷바디를 통해서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 몸의 메커니즘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 3대 영양소의 균형, 5대 영양소의 균형, 그런 건강한 식사를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